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국내 엉터리 뉴스만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미국 대선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선거 개입은 중국이 공작했다는 사실들이 하나 두 개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도미니언이 미국 부정선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련 내막도 점차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 파엘 변호사는 미국과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4개 국가가 투표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폭로했었습니다. 그 중 한 개국이 중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파엘 변호사의 발표 이틀 전에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 321C는 도미니언의 한 하이 도메인이 중국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차리는 도미니언의 하이 도메인이 중국 푸젠성 치안 저위에 있는 끔찍한 안전하지 않는 데이터 센터와 연결됐다는 정보를 트위터에 공개했었다고 합니다. 이 도메인은 2011년 2월까지 도미니언 본사 사이트로 자동 연결된 기록이 확인됐고 현재 중국 후난성의 익명의 사용자가 소유 중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도메인은 홍콩 소재 데이터 센터인 파워라인과도 연결되어 가지고 이 센터 역시 중국 소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도메인과 중국 치안저우 데이터 센터 인터넷 공급자는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텔레콤으로 이번 발견은 중국 공산당과 도미니언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안 전문가의 분석은 현재 온라인 상태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뉴스맥스 TV의 백악관 특파원 에메랄드 로빈슨도 농담이 아니다라며 게시물을 리트윗했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정말 충격적이다. 이 정도면 코끼리도 떠나줄 수 있는 엄청난 보안 구멍이네. 그들이 헌터의 노트북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지 알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 최고 책임자 크리스 크랩스를 해임한 이유가 있구나 등 난 놀라지 않았음. 모든 것 뒤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댓글들이 수만 개가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도미니언이 홍콩의 친중은행인 HSBC와의 관계도 폭로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HSBC는 영국계의 은행이지만 범죄 조직의 돈 세탁이나 탈세가 자주 적발됐던 은행으로서 지난해에는 하웨이의 부회장 멍안쩌우가 이 은행을 이용해서 이란과 불법 거래를 하다가 체포된 바 있습니다. 최근 폭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 25일 도미니언사는 소유한 특허권을 HSBC에 매각했는데 여기에서는 보안 시스템, 투표 박스 등 전반적인 전자투표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성장한 HSBC는 꾸준한 친중 행보를 걸어왔으며 2014년 우산혁명과 작년에 송환법 반대 시위를 비난했고 최근에는 홍콩 보안법을 지지해 은행의 상징인 사자상 입에 천멜중공이라는 프랭카드를 홍콩인들이 물리기도 했었습니다. SBC은행은 또 미국 민주당하고 깊은 커넥션이 있다고 합니다. 2012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 행사 고발 대신 19억 달러의 벌금만 받고 HSBC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고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HSBC는 클린턴 재단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지금은 허위사실로 밝혀진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무가 이사로 근무하던 곳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이 동시에 엮인 이 은행에 대해
미국 매체 폴리티컬 몬사인은 HSBC가 무슨 이유로 누구를 위해서 도미니언의 특허권을 인수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전자투표기 특허권을 왜 사는지 여러분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고 삥 뚫려가지고 HSBC 은행이 이것을 특허권을 사는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선 개입에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 자문 기관이었던 현존위험대책위원회 CPDC는 이번 부정성 논란이 죄송합니다.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10일 중국 공산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0년 이상 국제단체의 미국 정치권 침투를 연구해온 트레버 루돈도 중국 영사관과 중국인 진보회 등 미국 친중단체들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들 친중단체들은 뉴 조지아 프로젝트, 캐롤라이나 연방 등 방대한 네트워크를 설립한 후 바이든에게 투표하도록 수십만에 이르는 소수 인종 유권자들을 설득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CIA 요원 찰스 페이지스도 중국인 진보회가 바이든이 적극 지지했던 흑인 폭력 시위 단체 BLM에도 자금을 대주고 미국 엘리트 단체에게 침투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도 레이건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괴물이라며 하지만 전 자유세계와 주권 국가들이 이 괴물에 대해 이미 알아차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중국이 개입했다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 신문이라고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놨던 것을 지금 대통령 당선이란 그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바이든 정치인이라고 한 글자만 남아있습니다. 이미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는 투표지를 분시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가지고 주 경찰이 오지 않아서 연방 경찰을 불러가지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일 등 많은 일들이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은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론이 정말로 제대로 방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좌파 언론 CNN들이 보고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정말로 원통스럽습니다. 이들이 과연 언론인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도 한번 분명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국가는 언론이 바로 서서 올바른 보도로 국민의 알거리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유가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카드라 뉴스보다 못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언론들을 보면서 미국 사회나 우리 사회가 모두 좌파 레닌주의에 병들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주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투표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독재자의 발밑에서 발바닥을 핥는 개와 같은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북한에 2300만 국민들이 죽음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자칭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유엔 인권위에 서명도 하지 못하는 이런 작태를 보고 대한민국 원자력을 완전히 파괴시켜 놓고 북한의 원자력을 지금 언론에 보면 원자력을 지어주겠다는 이런 공작을 했다는 것들이 낱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좌파 단체 바이든과 같은 이런 민주당과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들이 국가 민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인간들이라면 그래도 정치를 잡은 이상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100년은 내다보지 못할 망정 담은 10년이라도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 호주머니 챙기기에 바빠서 전부 뒤에서 더럽고 추잡한 집들만 하고 있는 이런 작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억울하게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 덕분으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깨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크게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께서 영의 몸으로 감옥에 계시지만 그로 인해서 이 바보같이 몰랐던 저 같은 이런 한심한 인간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의 실시간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국민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왔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엉터리 보도를 보면서 저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정말 저럴까 하면서도 서서히 세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먼 산을 바라다 보면 그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 자잘한 이런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푸틴 대통령도 바이든을 대통령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까봐 바이든에게 축하한다. 무엇 때문에 왜 축하하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축하한다는 말만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능한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미리 가서 조아리고 고개 숙이고 하다가 만약시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 중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든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뒤에 가서도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촐랑대다가 헛발질만 하는 이런 바보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작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긴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분의 덕택으로 우리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역사가 이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선거 역시 미국의 63대 36과 우리의 63대 36이 무엇이 다른지 훗날 역사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며 그 현장을 목격했던 자들은 스스로 입을 열게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제 유튜브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물론 저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많겠지만 저보다 또 한 발 늦게 정보를 취득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는 뜻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말주변은 없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 시골에 있는 늙은 노친네도 저렇게 유튜브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있거나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봐주실 것을 진심으로 봐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를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저녁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